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간호사들마저 모레부터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위기 속에 정부가 오늘 관계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에게 파업을 멈춰달라는 당부와 호소 말고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JTBC 취재 결과 서울에서 처음으로 응급실 의사들이 응급실을 주 2회 셧다운하기로 뜻을 모은 병원이 등장했습니다. 이러다 추석 앞두고 응급실 연쇄 셧다운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는데 먼저 하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오늘 보건의료노조 파업 대책을 논의한다며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전날 응급실 상황과 관련해 관리가 가능하다고 낙관적인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파업을 앞둔 의료진을 향해 돌아와달라고 호소하는 것 외에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진 못했습니다. 보건의료인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수많은 환자들께서 다시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 결정을 철회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대통령실은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한 대표가 오는 2026년에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기존 정부안을 바로 적용하지 말고 1년 미루자고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기존의 제안에 대해서 저희가 거부했다 이렇게 표현되기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변화한 것은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한 대표 유예안을 검토해봤는데 정부로서는 좀 어렵다는 결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일단 대안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의료 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금의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 한 대표는 당대표 당선 전에도 정부의 2,000명 증원안에 대해 숫자에 매몰될 문제냐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 바 있습니다. 이번 파업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한 대표의 입장이 달라지면서 또다시 당정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JTBC 하혜비입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번에도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건데 재정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먼저 이상화 기자입니다. 오늘 예산안을 의결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정부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69년간 누적 국가 채무가 66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 원이 됐습니다.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총 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3.9%로 과거 정부들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 준칙 범위 내로 편성하였으며 긴축 재정을 통해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적자 비중을 2.9%로 낮췄단 겁니다. 다만 내수 부진으로 경기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재정이 제 역할을 못할 수 있다는 걱정도 있습니다. 보건복지, 고용, 이 예산 분야 증가율이 최근 10년 동안의 최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스스로 만든 재정준칙 기준에 사로잡혀서 내수부양 예산으로 꼽히는 사회 간접 자본 SOC 분야는 올해보다 3.6% 줄며 유일하게 감소했습니다. 역대 최대 수준으로 공급하기로 한 공공주택의 경우 신축을 매입하는 LH에 줄 돈을 내년 한 번이 아니라 3년간 나눠내기로 하면서 3조 원을 아꼈습니다. 정부의 감세 기조로 세수는 줄어드는 가운데 적자는 이어질 전망이라 재정을 활용할 여력은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친구나 지인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범죄. 지금 보시는 건 네티즌들이 딥페이크 범죄가 발생한 걸로 추정되는 학교를 지도에 표시한 겁니다. 전국적으로 퍼져 있고 지금도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근절을 지시했고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먼저 신진 기자입니다. 온라인에서 공유되는 딥페이크 피해 학교 명단과 지도입니다. 고교생 딸을 키우는 아버지, 아이의 학교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설마 했지만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텔레그램 방이 존재했고 누군가 딸 이름과 신상 정보도 언급했습니다. 제 딸 이름이 있는 이제 캡처화면을 보내주니까 애가 너무 놀란 상태이기 때문에 누군가 불법 합성을 의뢰한 정황이지만 구체적인 피해 확인은 어려웠습니다. 딥페이크물을 공유받으려면 또 다른 학생의 신상 정보를 제공해야 했습니다. 이제 난리가 나니까 이미 방 폐쇄가 아마 되어 있을 것 같아서 도덕 확인은 더 어렵죠. 아이는 불안합니다. 그 다음날 학교를 갔는데 아이들 시선이 너무 힘들대요. 뭔가 또 다른 딥페이크 영상이 생성이 된다든지 범죄 대상이 된다든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명단에 있는 학교들을 긴급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소 40개 학교에서 실제 피해를 확인했는데 조사는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학교 명단 이외에도 상당수의 학교에서 피해 사례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 명단은 이제 최소치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지금 확인되지 않는 사례가 훨씬 많다는 얘기거든요. 경찰은 22만 명이 접속한 걸로 알려진 딥페이크 제작 텔레그램방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신고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수사도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에선 인근 여고생들의 딥페이크물을 제작한 고교생이 특정됐습니다. 경남 하동에선 남자 중학생 6명이 같은 학교 여학생 12명의 사진을 합성해서 돌려봤습니다. 서울경찰은 학부모 약 78만 명에게 대응법 등을 알리는 긴급 스쿨벨을 발령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코스닥 상장업체의 재무팀장으로 일하면서 80억 원 넘는 회사 돈을 횡령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빼돌린 돈으로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과 시계 등을 사다가 범행 3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백화점에 있는 명품 매장입니다. 한 남성이 직원과 이야기를 합니다. 가방을 유심히 보더니 마음에 들었는지 계산을 합니다. 종이 가방에 물건을 담아 나갑니다. 매장 밖에서 한 무리의 남성들이 뒤따라갑니다. 잠시 뒤 물건을 산 남성이 붙잡혀 나옵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건강기능식품업체의 30대 재무팀장인 김모 씨입니다. 김 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3시쯤 회사 계좌에서 80억 8천만 원을 빼낸 뒤 달아났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김 씨를 출국 금지하고 계좌도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3시간 뒤 백화점에서 김 씨를 잡았습니다. 김 씨는 백화점 명품 매장 3곳을 들러 이미 고급 시계와 가방 등을 샀습니다. 김 씨는 돈이 탐이 나서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돈을 넣어뒀던 은행 계좌도 확보해 빼돌린 돈을 모두 찾았습니다. 김 씨는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가 다니던 업체는 현재 주식 매매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